미국 정부가 셧다운된다?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투자자분들 가슴이 철렁하시죠? 이거 다 팔아야 하나?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게요? 오늘 이 셧다운이 대체 우리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정부 셧다운. 이 단어만 들어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내 포트폴리오 이거 팔아야 되나? 맞아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요.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당장이라도 전부 매도 버튼을 눌러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런데요, 여기 정말 놀라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1980년 이후에 있었던 모든 정부 셧다운이잖아요. 그게 끝나고 딱 한 달 뒤에 시장이 올랐을 확률입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00%요. 바로 이게 우리가 셧다운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막 위기다, 큰일 났다 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회복, 심지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셧다운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데이터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자고요. 시장 참여자들, 특히 경험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경제적인 재앙으로 보지 않아요. 뭐라고 보냐면 정치적인 쇼, 일종의 연극으로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셧다운이 끝나고 1년 뒤 S&P 500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무려 16.95%나 되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 시장은 이 단기적인 정치 싸움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진짜 경제 펀더멘탈을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아니, 그럼 시장은 왜 이렇게 침착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셧다운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뭐가 아닌지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연극이라는 표현이 바로 핵심입니다. 시장 분석가들이 왜 이런 말을 쓰냐면요. 셧다운의 진짜 목적이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아주 판통 큰 정치적인 밀당 같은 거죠.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게 목표지 경제에 영구적인 상처를 입히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이 게임의 룰과 결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놀라운데 정말 미미합니다. 역사상 가장 길었다던 2018년 셧다운 때조차도요. 미국 전체 GDP에 끼친 영구적인 손실이 고작 0.014%에 불과했어요. 이건 뭐 거대한 코끼리한테 모기 한 방 물린 수준이라고 할까요? 사실상 경제 전체로 보면 거의 티도 안 나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 셧다운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재밌어요. 1980년대 어떤 법을 좀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현대적인 의미의 셧다운이 생겨났고요. 95년에는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예산 싸움 하면서 이걸 아주 중요한 협상 카드로 써먹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13년에는 오바마 케어, 2018년에는 국경장벽 문제처럼 특정 정책을 걸고 넘어지는 수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법 해석에서 시작해서 이젠 아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고도의 정치 전략으로 진화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이렇게 작다면서 왜 셧다운 얘기만 나오면 시장이 출렁거리는 걸까요? 그건 바로 셧다운 기간 동안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셧다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에는 더 안 좋겠지? 근데요,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1995년 셧다운은 21일 동안이었는데 시장은 겨우 0.1% 올랐어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런데 역사상 가장 길었던 2018년 셧다운, 무려 35일간이었는데 이때 시장은 9.3%나 폭등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셧다운의 기간 자체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정답은 바로 주변 상황, 즉 경제적 맥락에 있습니다.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에 시장에 환호했던 건 셧다운이 끝나서가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당시 연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그만 올릴게, 좀 지켜볼게 하면서
비둘기파적으로, 즉 돈줄을 좀 풀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뉴스였던 거죠. 셧다운은 그냥 시끄러운 배경음악 같은 거고요.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어요. 그럼 이걸 우리 투자에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이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아주 간단한 3단계 투자 전략집을 공개합니다. 이 전략은 아주 간단하고요. 전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겁니다. 첫 번째, 절대 패닉에 빠져서 팔지 마라. 두 번째, 시장이 과민 반응하는 지점을 포착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이럴 땐 방어적인 종목에 좀 더 기대라.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 과잉 반응 포착하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아주 좋은 예시가 바로 방산주입니다. 셧다운이 되면 정부 계약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주 주가가 초반에만 2, 3% 정도 출렁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과잉 반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의 매출은 하루 이틀짜리 계약이 아니라 몇 년짜리 장기 계약에서 나오거든요. 단기적인 자금 흐름 문제로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하락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방어주에 집중하라. 이것도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문을 닫는다고 우리가 갑자기 전기를 안 쓰거나 샴푸를 안 쓰진 않잖아요. 그쵸? 바로 이런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같은 섹터들은 경기가 어떻든 정치적으로 시끄럽던 꾸준히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셧다운 같은 변동성 큰 시기에 시장 평균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왔던 거죠. 자, 여기까지는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있죠. 이번엔 다르다. 과연 2025년의 상황은 과거와 똑같을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거시경제 환경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셧다운은요, 금리도 낮고 물가도 안정적인 비교적 편안한 시기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지금 2025년은 어떻죠? 금리는 높고 인플레이션 걱정은 여전하고 경기는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한마디로 과거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리스크는 조금 다릅니다. 첫째는 데이터 공백이에요. 셧다운이 되면 물가지수나 고용보고서 같은 아주 중요한 경제 데이터 발표가 멈춥니다. 이건 마치 비행기 조종사인 연준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과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는 거죠. 둘째, 만약 셧다운이 국가 부채 한도 문제랑 겹치면 이게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나 유럽 에너지 문제 같은 글로벌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불확실성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진짜 큰 리스크는 셧다운 자체가 아니라 셧다운 때문에 연준이 정책적인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없이 감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이게 가장 위험한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주요한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셧다운을 매도해야 할 이유로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한 과잉 반응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행동할 기회로 보라는 겁니다. 관점의 전환이죠.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기회를 찾는 겁니다. 머지않아 다음 셧다운이 또 찾아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또다시 온갖 공포스러운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오겠죠? 자, 그때 여러분은 그 소음 속에서 진짜 기회의 신호를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